모든 시험을 통과한 장금은 마침내 수락관으로 배속되었다. 수락관은 궁궐의 심장이자 권력의 정점을 다투는 냉혹한 경쟁의 공간이었다. 장금은 그곳에서 최상궁 일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원칙과 고집으로 유명한 한 상궁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 한 상궁의 처소는 최상궁 일파의 화려함과는 달리 단정하고 정갈하였으며 그 침묵 속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진 장인의 고독이 느껴졌다. 장금은 한 상궁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밝혔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궁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한을 풀고 최고 상궁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수락관 최고 상궁이 되고 싶습니다, 마마님. 어쩌면 빨리 수락관 최고 상궁이 될 수 있습니까? 한 상궁은 장금의 당돌한 포부를 듣고 다른 상궁들처럼 꾸짖거나 폄하하는 대신 알 수 없는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장금의 어머니에 대한 묘한 그리움과 알 수 없는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한 상궁은 장금에게서 자신이 잊고 있던 과거의 그림자를 보았다. 마실 물을 떠오너라. 장금이 물을 떠오자 한 상궁은 그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명했다. 다시 떠오너라. 꼭 말을 2번씩 해야 하느냐. 이 의미 없는 반복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장금은 매일 수십 번씩 같은 우물에서 같은 그릇에 같은 물을 떠와야 했다. 그녀의 팔은 근육통으로 저려왔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다른 궁녀들은 한 상궁을 괴팍하고 고집 센 사람으로 치부하며 비웃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한 상궁이 장금에게 앙심을 품고 단순한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장금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 궁궐에서 의미 없는 명령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 상궁의 이 행동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음식의 본질을 깨닫게 하려는 깊은 가르침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장금은 매번 물을 떠오면서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였다. 물의 온도 너무 차갑지는 않은지, 깨끗함, 흙먼지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섞이지 않았는지, 담아오는 잣에 물을 쏟지 않으려는 긴장감이 그릇에 전해지지 않았는지, 물을 따르는 소리 듣는 이에게 거슬리지 않는지, 물이 담긴 그릇의 모양 입술에 닿는 감촉이 편안한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담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물 한 사발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먹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마음의 첫 시작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물을 떠오는 행위 자체가 수락관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 첫 번째 과정임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다. 한 상궁은 장금에게 인내와 섬세함 그리고 배려를 가르치고 있었다. 음식의 기본은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 물 한 방울에서부터 시작됨을,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궁중 요리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침묵의 가르침을 통해 전하고 있었다. 한 상궁은 물의 온기가 사람의 체온과 같아질 때까지, 그리고 그 물에 어떠한 잡념도 섞이지 않을 때까지 장금의 정신을 단련시키고 있었다. 장금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배우는 이 깊은 가르침의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 가르침은 최고 상궁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깨우치는 철학이었다. 궁궐에 흙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잿빛으로 변했고 흙먼지를 잔뜩 머금은 검은 빗줄기는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듯 불길하게 쏟아졌다. 이 재앙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국가의 불안과 흉년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져 궁궐 전체에 깊은 공포를 심어주었다. 흙먼지를 머금은 검은 비가 쏟아지자 수락관의 식재료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속절없이 상하기 시작했다. 시큼한 냄새와 함께 역병에 대한 공포가
궁궐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다. 수락관의 궁녀들은 혼란과 절망에 빠졌으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상궁들은 재료 관리의 부실만을 탓하며 누가 먼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공방만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현상만을 보고 궁궐의 법도만을 외칠 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상궁 일파는 이 기회를 한 상궁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적 공격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으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였다. 그들은 백성의 고통이나 왕의 수라의 안전보다는 자신들의 지위 보전이 우선이었다. 궁궐의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조차 재앙 앞에서는 무지하고 무력하였다. 장금은 수락관의 혼란 속에서 차분하게 상황을 관찰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인 음식은 자연의 순리에서 비롯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떠올렸다. 그녀의 궁궐방, 천한 삶에서 얻은 본능적인 지혜가 궁궐의 관료적인 지식을 압도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모든 재앙이 오염된 물에서 비롯되었음을 직감했다. 흙비로 인해 우물의 물이 흙과 먼지로 뒤섞여 근본부터 오염되었고 그 물로 씻고 조리한 모든 음식이 부패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금은 어머니가 흉년이 들었을 때 천막 생활에서 오염된 물을 정화하던 가장 단순한 방법을 기억해냈다. 장금은 다른 궁녀들이 꺼리는 우물가 근처로 가서 버드립 띄우기에 담긴 어머니의 지혜를 응용하였다. 그녀는 흙탕물이 담긴 통에 잔잔하고 깨끗한 모래와 자갈을 넣어 흙먼지를 자연적으로 가라앉히는 가장 원초적인 정화 방법을 사용했다. 그녀는 화려한 궁중 기술이 아닌 가장 기초적인 삶의 지혜로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음식에서 소금기가 돌고 냄새가 나고 금세 쉰다고들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간단한 이치를 몰라 장마 가지고 흙비가 성화되면 역병이 도는 거라 하셨습니다. 흙을 가라앉혀 위에 깨끗한 물만 썼습니다. 나레이션 장금의 지혜로운 대처는 수락관의 재앙을 막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 상궁은 장금의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보고 그녀가 궁궐 밖에서 자연의 이치와 삶의 지혜를 배웠음을 확신하였다. 그녀의 타고난 통찰력은 수십 년간 궁궐 법도만을 익힌 그 어떤 궁녀도 가질 수 없는 고귀한 자질이었다. 그녀는 궁궐의 위기를 자신의 능력으로 잠재우며 어머니의 가르침이 궁궐의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강력하게 증명하였다. 한 상궁은 장금에게서 최고 상궁이 지녀야 할 덕목인 위기 대처 능력과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였으며 그녀의 운명적인 후계자로서의 가능성을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장금은 궁궐의 생존법을 뛰어넘는 진정한 실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각인시켰으며 최상궁 일파의 모함은 일시적으로 좌절되었다. 흑비 사태가 수습된 후 한 상궁은 장금을 따로 불러 다시 물을 떠오라고 명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는 운명적인 가르침의 순간이었다. 장금이 이번에는 깨끗하고 맑은 물을 떠오자 한 상궁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장금에게 물 한 사발에 담긴 가장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음식의 본질이자 궁중 요리사의 철학이 담긴 가장 고귀한 가르침이었다. 한 상궁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어머니와의 추억이 희미하게 묻어나고 있었다. 내 어머니께서는 물 한 사발 주시면서도 그리 많은 것을 물어보시더냐. 이게 아랫배는 차지 않은지, 목이 아프지 않은지 꼬치꼬치 물으시고는 찬물을 즐기다 하시고 따뜻한 물을 즐기다 하시고 단물을 즐기다 하셨느냐.
장금은 어머니의 따뜻한 배려가 담긴 기억의 파편들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물을 마시는 사람의 몸 상태와 마음까지 살피는 지극한 정성을 지니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이가 배가 찬지, 열이 나는지, 어젯밤 잠은 잘 잤는지, 그 모든 것을 물 한 사발에 담아 물어보고 그에 맞춰 물의 온도를 조절하고 때로는 꿀물을, 때로는 차가운 약수를 내어주었다. 그녀의 어머니에게 물 한 사발은 곧 사랑과 배려가 담긴 음식 그 자체였던 것이다. 장금은 궁궐의 화려한 요리보다 어머니의 물 한 사발에서 가장 위대한 요리의 본질을 발견하였다. 그래, 바로 꼬치꼬치 묻는 것, 그게 내가 너에게 물을 떠오라 한 뜻이다. 음식을 하기 전 먹을 사람의 몸 상태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게 음식을 짓는 마음임을 너에게 얘기하고 싶었다. 궁궐 요리사들은 법도와 형식에 갇혀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마음을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다. 왕의 수라상이라도 마음을 담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끼니에 불과함을 한 상궁은 절감하고 있었다. 한 상궁은 장금의 어머니가 이미 궁중 요리사의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르쳤음을 알고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다. 궁궐 밖에 천한 신분이었던 장금의 어머니가 궁궐 최고의 법도를 따르는 상궁들조차 잊고 있던 음식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경외감을 느꼈다. 한 상궁은 장금의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 오랜 인연과 운명적인 약속이 있었음을 희미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르침은 단순히 기술 전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궁궐의 혼을 되찾는 성스러운 의식과 같았다. 어머니께서는 물도 그릇에 담기면 음식인 것을 알고 계신 분이다. 또 그것이 음식이 되는 순간은 먹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제일임을, 음식은 사람에 대한 마음임을 알고 계신 분이었구나. 나레이션 한 상궁은 자신이 장금의 천한 신분만을 보고 오해했던 자신의 편협한 시각을 깊이 반성하였다. 그녀는 장금에게서 재능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하였으며 이제 장금은 단순한 후보생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걸고 키워야 할 유일한 후계자임을 확신하였다. 이 가르침은 장금에게 어머니의 유언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 음식은 권력도 기술도 아닌 사람의 마음이라는 궁궐. 최고의 철학이 장금의 영혼에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순간이었다. 장금은 이 가르침을 통해 어머니의 꿈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연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을 발견하였다. 장금이 한 상궁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을 때 다른 생각시들은 다가올 최종 겨루기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최상궁의 조카인 금영은 이미 칼솜씨와 장담그기에서는 경지에 이르렀으나 섬세하고 지루한 수공 작업에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술에는 능숙했으나 보이지 않는 정성과 인내를 요구하는 작업에는 본질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최상궁 일가가 대대로 궁궐의 화려함만을 추구하고 음식의 근본을 외면해 온 업보와 같았다. 궁녀들은 최상궁 일가의 음모론을 믿으며 금영이 최고 상궁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들은 금영의 약점인 닭 띄우기를 발견하고 이를 역이용하려는 잔인한 계획을 꾸몄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궁녀들은 금영을 능가하여 출세하고자 하는 맹목적인 욕망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실력이 아닌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는 가장 비열한 방식을 택했다. 이번에 뭘로 겨루는지 알았대요. 닭 띄우기래요. 궁녀 이 그 언니는 이런 닭 띄우기 같은 거 안 해봐서
아마 이걸로 겨루면 무조건 이길 거래요. 닭 띄우기는 삶은 닭고기를 실처럼 가늘게 찢어 솔가지의 아주 작은 구멍에 한 올 한 올 끼워 넣는 고도의 집중력과 손 감각을 요구하는 훈련이었다. 이는 최고의 궁중 요리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섬세한 감각을 단련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련이었다. 닭고기를 찢는 섬세한 손끝의 감각은 곧 재료의 본성을 이해하는 요리사의 영혼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궁녀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모든 고된 노동을 장금과 연생에게 몰래 전가하고 자신들은 금형의 약점을 공략할 닭 띄우기 연습에 밤샘으로 몰두하였다. 장금은 훈육상궁의 징계로 인해 청소와 자빌이라는 극한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그 과정 속에서 운명적인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그녀는 버려진 솔가지를 닦고 숯불을 정리하며 손끝으로 느껴지는 가장 미세한 감각에 집중하는 무의식적인 수련을 하고 있었다. 달빛을 보려고 하지 마네. 보려고 하면 더 안 돼. 그럼 오로지 손끝에만 정신을 모아봐. 나레이션 장금은 청소와 자비를 하면서도 어머니에게 배운 감각을 활용하여 닭 띄우기의 핵심 원리를 스스로 터득하고 있었다. 그녀는 닭고기 결을 눈이 아닌 손끝의 촉감으로 읽어내었으며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 실타래처럼 풀어냈다. 솔가지를 끼우는 단순 노동이 오히려 그녀의 손끝 감각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육체의 고통은 정신의 맑음을 가져다주는 수련의 도구였다. 그녀는 고통을 통해 재능을 피워내고 있었다. 반면 금형은 빗속에서 이론에 따라 닭고기를 찢으려 했으나 재료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해 자꾸만 닭고기가 뭉개지는 좌절을 겪고 있었다. 진정한 실력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편안함이 아닌 고통 속에서 얻어짐을 금형은 깨닫지 못했다. 마침내 운명을 건 최종 겨루기의 날이 밝았다. 시험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최상궁과 한 상궁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격렬한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상궁은 당연히 금형에게 유리한 전통적인 과제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를 이미 확신하는 듯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이 수백 년간 지켜온 권위는 어떤 변수로도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맹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상궁은 최상궁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장금의 진가를 공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가문의 후광이나 정치적인 힘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실력만으로 최고 상궁의 후계자를 가려내고자 하였다. 한 상궁의 굳건한 의지는 궁궐의 모든 정치적 암투를 단번에 제압하는 차가운 힘을 지니고 있었다. 겨루기 과제를 바꿨으면 합니다. 최상궁은 내면적으로 격렬한 분노를 느꼈으나 궁궐의 예법상 이를 드러낼 수 없었다. 그녀는 한 상궁의 결단이 자신들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한 상궁은 최상궁의 약점이자 장금의 강점인 닭 띄우기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과제는 섬세함과 인내를 동시에 요구하는 가장 순수한 실력의 시험이었다. 닭 띄우기입니다. 그리고 한 상궁은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그녀의 마지막 제안은 금형의 시력과 기존의 습관을 무력화시키고 장금의 순수한 감각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운명적인 장치였다. 그녀는 궁녀가 눈이 아닌 손끝과 마음으로 요리해야 함을 극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 대신 마마님, 불을 끄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둠 속의 겨루기. 그것은 눈으로 보는 지식이나 테크닉이 아닌 오직 손끝의 촉감과 정신력만이 지배하는 극한의 시험이었다. 불이 꺼지자 수락관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으며 모든 소리와 감각이 극도로 증폭되었다. 금형은 빗속에서 완벽했으나
어둠 속에서는 불안감에 휩싸여 손끝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으로 보지 않고는 자신의 기술을 신뢰할 수 없었다. 이는 기술에만 의존하고 본질을 보지 못한 궁궐의 한계를 상징했다. 하지만 장금은 밤새 물동이를 이고 어둠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단련했던 고통의 시간을 빛으로 삼았다. 그녀의 손끝은 이미 닭고기의 결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으며 마음의 눈으로 솔가지의 작은 구멍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었다. 장금에게 어둠은 집중의 공간이었고 고독한 수련의 장이었다. 이 어둠 속의 닭띄우기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천한 신분의 장금이 최고 상궁의 권위와 가문의 힘에 맞서는 운명을 건 대결이었다. 장금의 파란만장한 궁궐 생활은 이제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궁궐 전체에 드러낼 가장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한과 복수의 맹세라는 가장 강렬한 빛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섬세한 움직임은 한 상궁의 희망이자 최상궁 일가에게는 다가올 몰락을 예고하는 운명의 전율이었다.